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사과를 했는데 뭔 또 사과가 필요하냐 이런 의미의 말씀도 하셨는데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사과를 하죠. 수천 차례 했어도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또 하고 있잖아요. 이 사과가요. 일본의 사과와 독일의 사과는 또 다른 게 사과한다고 해도 또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쪽에 근무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혼내냐 다테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사과를 진정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오부치처럼. 근데 사과를 했지만 이게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혼내와 다테마 논쟁, 이 속마음이냐 겉마음이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베 때는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렸어요. 아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 왜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히터가 많이 나와? 아니에요. 옷을 지금 벗었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아, 제가 네네. 열이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열나는 질문만 하잖아요. 아, 좀 그러긴 하죠. 아베가 뭐라 그랬냐면 아베 때부터 지금 일본의 입장이 과거 일제 식민지 강점도 불법이 아니요. 불법적 강제 동원도 없었다. 그래서 이 불법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아예 뭘로 바꿨냐면 구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구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그래요. 강제 동원 피해자라고 안 네, 하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요. 강제 동원 없었다. 없어요. 징용이 없었다. 배상도 일본 대일 위안부 없었다. 대일 정구권 협정 때 다 끝났다. 네. 이게 아베 정권의 논리고 입장입니다. 지금 아베 후예가 기시다잖아요. 그런데 1998년부터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그게 사과입니까? 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네. 연락에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에피소드를 네. 하나 얘기할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장점인 주석하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네. 여름인데 에어컨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행원으로 배석을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에어컨을 싫어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구나. 예. 김대중 대통령 저는 이제 대통령 수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못 견디시겠다 했는데 장점인 주석이요. 딱 한참 회담 중에 손을 이렇게 들더니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빨간 두꺼운 쇠타를 가지고 와서 입혀드리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아니 장점. 장점인 주석한테. 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한테 에어컨이 세다고 쇠타를 입혀주면은 우리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연로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하고 난리를 칠 건데 장점인 주석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2살인가 3살 안 했는데도 닦으라고 저렇게 입혀줘도 닦으라고 했죠. 하더라. 그래서 참 이렇게 선진화됐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정부 발표를 믿어라. 우리 언론을 믿어라. 그런데 그렇죠. 저도 당연히 세상에 우리 대통령 또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안 믿고 일본 언론을 믿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일본 언론은 다 실명입니다. 누가 말했다라고 보도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예요. 왜 익명으로 합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번도 보면은 지금 방송 MBC 출신 아니에요. 네, 세계에서 영국의 BBC, 네. 일본의 NHK, 한국의 MBC. 공영방송으로서 가장 신뢰성과 존경을 받아요. 네네. 미국의 언론들은 다 상업 방송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NHK가 회담 중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끝났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네. 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네네. 보도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나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 우리 정부 발표를 믿고 우리 언론 발표를 믿어라. 네네. 그런데 나도 믿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엊그제 우리 정부 발표는 위안부 문제 끝났다는 얘기는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부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 언론이냐면은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특수하로 국정원장이 일본 총리 관저로 스가 총리를 방문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본래 국정원장은 총리 관저를 갈 때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요.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는 안 껴요. 자꾸 왜 그래? 자,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정문으로 나가라 했어요. 합의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나올 때도 합의가 돼서 이 말씀은 발표를 하자. 그게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네. 외교의 의전이란 네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오면서 한 말씀을 했어요. 네네. 일본 기자들한테. 그랬더니 일본 신문이 다 보도를 안 하고 다른 마이니치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웃기는 사람이더라. 어떻게 국정원장이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기시다 총리 뵙고 또 정문으로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회견까지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일본 언론은 굉장히 스가 총리. 예 스가 총리 국익 차원에서 보호를 해요. 네, 그래서 야 이것은 바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네. 그때는 말을 못했죠. 우리 정부가 지금 양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구걸 외교하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구나 했는데 자 보세요.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예요. 나는 NHK가 카메라로 찍어서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의심하는데 자 보십시오. 위안부 문제가 나왔을 때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정상회담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않냐. 이것은 사실상 인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염려도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는 말이죠. 네.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대통령실 해명대로 대통령 의제에 안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는 영토 문제로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 정부는 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제소해놨잖아요. 과거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수도 양손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일본만 떠들어라 우리는 떠들지 않겠다 하면 그냥 소멸되거든요. 근데 국제법상에 한 세대 이상 실효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 나라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근거들이 있고요. 아니 예. 그 뭐 역사적이고 실효적이고 네네. 법적이고 필요 없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네, 그런데 일본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잖아요. 일본 아니, 땅이라고. 만약에 일본 언론이 그 회담장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 네네.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네. 대통령께서 직접 네. 거기서 거론되지 않았다. 네. 그러나 이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다. 이걸 못을 박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만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금 위안부 문제는 그런 얘기가 해서 대통령께서 묵묵부답이었다. 이 정도 해명을 하면은 저는 일본의 시나리오에 언젠가에 딱 걸려든다 이거죠. 지금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멍게 문제, 말하자면 후쿠시마 그 수산물 후쿠시마. 문제 뭐 여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청구서가 날아오잖아요. 네, 전부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는데요. 근데 다 일본은 실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다 일본 관광부 장관이 얘기했다, 뭐 다 나오는데 우리는 다 고위 관계자, 뭐 핵심 관계자, 김은혜 수석하고 저 사회수석 하나만 빼고 다 그러는데 그건 뭐 무책임한 거죠. 신뢰성도 무책임한- 없고. 네. 아니 익명으로 하니까. 이건 역사적인 우리 국민 감정, 민족 감정의 권력 외교를 떠나서 네. 잘못하면은 우리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는 진짜 천추의 한이 되는 외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독도는 네. 얘기는 안 나왔다. 네네네. 그러나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시장님 말씀에 100번 동의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요미우리 신문과는 인터뷰를 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죠. 새해 일본 야당은 만났지만 네, 우리 야당은 안 만나고 새해 기자회견도 조선일보하고만 했지만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이후에 한 번도 언론하고 인터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안 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오면 당연하죠.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차제에 시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혼란 상황을 일거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국민에게 다 속 털어놓고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 해서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도 문제로 역사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걸 명명백백히 다 해명을 하셔서 클리어하게 하셔야만 되는데 그런 기자회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우면 있어야죠. 나는 네네. 후환을 막자 이거죠. 네, 후환을 막기 위해서 독도를 팔아먹는 대통령이 되지 마라 이거죠. 네네. 어쨌든 뭐 일본은 셀프 배상 손도 안 대고 코푼 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 매우 심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경기지사에 열심히 하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도 수색당하고 이 압수수색을 계속 하니까 화를 많이 냈더니 이번에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하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빈손의 다 일본의 기만 살려주고 돌아왔다. 경제는 모르는지 장밋빛 전망뿐이다. 윤노믹스는 없고 윤 리스크만 있다. 노조 때린다고 해서 경제 살아나나? 이렇게 막 그 맹폭을 제목에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말이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느낀 게 있는데 이제 그 시장이 그러시잖아요. 계속 이제 청구서 계속 날아올 거다. 사무라이가 말이죠. 자기 앞에서 한번 무릎 꿇으면 계속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렇죠. 이 사무라이. 그런데